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미니스트 예배 함께 날씨가 추워지는데 함께 오셔서 예배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어가는 가을에 또 저희를 미니스트 채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젠 영혼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거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자리, 겸손케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며 또 섬김의 자리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 우리 나아가기 소원한다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수 앞에 예배하며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무디어진 심령,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또 삶의 무거움들을 주님 건져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나라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계속해서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삶의 자리 바라보며 머무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철호 교수님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수님의 삶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 같이 들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부심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영철 교수님 나와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제3세계 봉사를 통한 참여학자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옥철입니다. 오늘 조 교수님한테 채플에 몇 명 오시냐 물어보길래 제가 5명 미만이면 가겠다 이랬는데 딱 적당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들어오는데 유튜브 중계된다는 말 듣고 또 갑자기 부담이 확 와서 간단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 저희들 협업을 위해서 뭐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저희 병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대한 실체가 과연 누굴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었고 그래서 5분이 저는 500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선교 훈련원을 매일 하는 2007년부터 지금 이제 한 10몇 년 됐는데요. 그거를 한 지가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올해 이제 훈련원을 해야 되는데 저도 기도를 안 하고 섬겼던 교수들도 기도를 안 하고 이제 기도 너무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양심상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비대면도 끝나는데 그때 이제 원래 이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그 10년 이상을 아프리카만 주구장창 가는 그룹이 있고요. 북한에 있는 탈북자만 주구장창 없는 약간의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강에 인디오들만 주구장창 가는 게 있고 파키스탄에만 막 필히 꽂혀가면 주구장창 가는 한 5개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리더들을 제가 이제 다 훈련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다. 이건 무리다. 무슨 지금 가니까 지금 10월달 다 됐는데 무슨 훈련을 하는데 그 뜻은 좋은데 교수님 제발 좀 일 좀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이제 요새는 잘 듣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옆에서 탁 들어오면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생각하는데 저녁에 이제 잠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이때까지 너가 그래 씨를 많이 뿌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준비 과정이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서 안 되겠냐. 너가 뿌린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기억하는데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모임에 한번 가서 다들 이제 제가 그래도 연장자니까 안 한다 이 말을 들으려고 다 니들이 왔는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어둡게 해서 갔는데 훈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4주 차인데 4주 전에 다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상시 저랑 그렇게 끈적끈적한 관계도 아닌데 부시부식간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 얼굴을 봐서 내가 여기 은혜를 준다. 너가 리더들 너가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억수로 기분 안 좋은데 내 얼굴을 봐서 내가 은혜를 줄 거니까 니 한 기대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개꿈도 아닌 저기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란 말 쓰죠. 우리가 이제 꿈 선잠 잘 그쯤에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요새 내가 스트레스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저한테 임팩트가 강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 꿈이랑 너무 다르다 느낌 가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하는 훈련원인데 아주 손보호 교수님이 이제 고신교단이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첫 강사로 딱 왔는데 말씀을 천천히 지나해서 아이고 100%다 자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뒤를 탁 돌아보는데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눈이 초록초록초록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저는 솔직히 너무 피곤했지 막 졸리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뭐 대성통곡을 하고 굉장히 은혜가 확 임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임만 그러는 게 아니겠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이제 2주,
3주, 4주차로 넘어가는데 모일 때마다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뭐 중간중간에 원로 목사님이 오지만 이제 5개 공동체가 그 모임을 이끕니다. 그래서 관심자들한테 이제 그런 선교지도 보이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북한 선교를 하는 그 리더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 감격에 끄이끄이 하면서 기도 제목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들이 뿌렸던 씨앗들이 있으니까 이게 시줄이 되고 날줄이 돼서 하나하나가 엮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최근에 제가 짧은 경험입니다만은 하면서 유니스트의 교수님들한테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우리 스님들이 뭐 저희들은 뭐 말이 낫다나 표방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기관에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런 유니스트 안에서의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셔 가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판 때문에 또 다른 교수나 어떤 대학원생들의 어떤 시줄 날줄이 엮여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오늘 참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잠시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제가 말씀을 오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네네.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 한번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 한번 1년 180일 정도를 병원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학년 동안 제가 180일을 병원을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간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급여 커버가 되는 걸 이미 초과 한도를 해서 좀 니는 좀 심하다, 너무 병원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진짜 간 거 맞냐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적이 있어서 이렇게 통증에 관해서는 만큼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반응을 그렇게 더 할 그런 그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이러면 이 사람 진짜 아프겠다, 얼마나 아프겠다 하는 느낌은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고등학교 때 경험을 좀 해서, 그럼 저도 아픈 걸 좀 치유하는 쪽에 적성이 만들어진 적성이죠.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오신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서 그냥 그럭저럭의 사람으로 지실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막 민주와 제가 88년, 90년 사이에 8구학번인데 그 87년, 8년, 9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 막 격동이 많고 데모를 많이 할 때가 됐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종교 기관이 총회가 세운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이놈의 학생들이 맨날 때 공부를 안 하고 데모만 하고 학교에서 고사 지내고 또 교신재단에 학교에서 대동제라는 막 이런 걸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경기를 해가지고 이 학교를 폐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총회에서 결의가 됐었어요. 이렇게 이 이름의 학교 이제 9월달 지나서 총회 때 의결만 되면 백과 그냥 없어도 되니까 제발 이 종교학교에서 데모를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를 사랑했던 기도 그룹이 있어서 그 기도 그룹이 학교를 위해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이 학교가 없어질 학교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학교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냐 해서 또 이렇게 앞장서서 찬양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저 후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한 번만 좀 이걸 돌이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돌이켜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확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말이 굉장히 드럼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이켰을 때 이유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저는 본과 1학년 3학년 때, 그 친구는 2학년 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모였던 한 50명, 6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죠. CCC도 있었고 IBF도 있었고 5만 가지 캠퍼스에 기도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냥 친구 한 명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아직도 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9회 입학생 유니스트도 지금 한 90 정도 13회 이런 넘어가는데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갑자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는데 좀 멈춰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 친구 하는 말이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 학교를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 학교를 좀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가 지금 대학 3학년,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학교를 제발 우리 손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릴게요. 이랬던 걸 보면서 그 이제 또 감성 예민할 때 아닙니까? 앞에 한 명이 그러니까 전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맹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 저희들 다시 선교회 기도회를 하면서 그때 그 해를 했던 친구가 필리핀 공동체의 리더예요. 지금 우리 안과 교수고 정웅기 교수님이랑 앞으로 협업을 많이 하실 그런 교수님인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재주는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학교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정 기술이 의료도 될 수도 있고 뭐 엔지니어링 될 수도 있고 케미스트리도 될 수 있고 뭐 피직스도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저희가 협업을 했던 경험들을 조금 얘기해 보자고자 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과학이 이제 확 만개할 때 의사 두 명이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 의사가 두 명이 있었는데요. 그 네덜란드의 개신교의 청교도의 목사님 아들이었던 보하베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고요. 영국에는 시데남이라고 하는 토마스 시데남이라는 청교도 크로멜에 아주 했던 신실한 개신교 성직자면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평생 친구로 있었던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화학자고 로버트 보일입니다. 로버트 보일이 보일의 법칙 만들면서 시데남이랑 굉장히 친하게 평생을 살면서 결국은 영국 왕립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거든요. 로버트 보일의 대학원생이 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원경하고 텔레스코프 만든 현미경을 만들었던 훅이 로버트 보일의 대학원생이고 시데남의 제자가 보하베라는 의사 라인이 있고 이 공학자 라인이 있겠죠. 두 사람이 17세기에 선생님 제자 이렇게 해서 융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의사들이 볼 때 이 융합을 했을 때 얼마만큼 큰 시너지가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번에 다시 제가 또 기도를 생각하게 된게 워낙 이번에 재외국민들 중에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시지만 정말 저번 달만 해도 하루에 한 명씩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그만큼 이번에 코로나를 많이 죽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우리 보신 총회에 있는 선교사 멤버 케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의사 중에 저밖에 없으니까 보신 교단에 있는 선교사가 아프다면 다 연락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차가 다 다른데 아픈 사람은 급하니까 계속 저한테 톡이 날라오면 저는 진짜 24시간 진짜 옛날에도 안 했는데 응급실 할 때도 그렇게 게으름 부렸는데 24시간 동안 선교사도 톡을 받으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거 대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단 가이드라인을 선교사용으로 대응 방안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좀 만들었었고 이렇게 증상 베이스로 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고로 돌아오시든지 앰뷸런스 매덕 주고 타고 오지 말고 미리 좀 일찍 입국해야 될 부분들 빨리 좀 입국 좀 하세요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드렸었는데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던 중에서 두 그룹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선교사님들이 러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러시아 그다음에 뭐 카프카스 뭐 이런 쪽에 있는 선교사님 그룹이 있었고요. 한 그룹은 동남아시아 선교사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뭐 선교사님들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닌데 한 그룹은 극도로 친한 그룹이에요. 쉽게 말해 제가 친하다는 말은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를 걸려서 아파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명 정도가 이제 그룹핑이 돼 있으면
어떤 선교사님은 이 아픈 거를 내어놓고 정말 이렇게 기도로 요청을 하면 그 나머지 10명의 선교사님이 자기 몸인 것처럼 말씀도 전하면서 위로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픈 정도는 똑같거든요. 똑같이 숨이 차고 가슴이 헐떡헐떡거리는 이 동료가 있으면 한 지역은 진짜 자기 일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주는 코칭보다는 동료 선교사님 저도 죽을 뻔했어요. 너무 그 순간 힘들었는데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전부 아멘. 그 단톡방에서 그 시시각각으로 다 뜨는 거예요. 시차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과론적이지만 그 단톡방에서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중한 정도는 똑같았는데. 근데 한쪽 톡에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돼 오면 그분은 반드시 빠져서 저한테 개인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선교사님 용에 어떤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게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조금 아픈 거를 조금 표현해 주시고 나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니까 사회가 조금 안 좋은 거죠. 사회가 안 좋으니까 내는 게 참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쪽 단톡방은 이렇게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인사받기 위해서 그냥 단톡에 왔다가 그 분위기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이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심자들이 많고 위로해주고 중보가 많았던 그 동네에 있는 선교사님은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아파서 제발 이제 일주일 동안 나아가는데 선교사님 이제 좀 제가 이제 조금 살만하시죠? 여러분. 네, 교수님 이제 좀 살만해요. 제가 부탁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슨 걸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톡으로 무슨 말 하시냐고 지금 교인이 지금 돌아봐야 될 교회가 몇 개 교회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시 단톡방으로 끌고 옵니다. 지금 어느 선교사님이 교만하게도 지금 일주일 만에 좋아졌다고 지금 저한테 이런 톡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그 선교사님 단톡방에 선교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직사게 고생해서 겨우 나와서 이제 그 저쪽에 있는 2시간 거리를 운전을 해서 설교하러 갔다 죽을 뻔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3개월 동안 푹 쉬셔야 된다고 그런 톡들을 하면 선교사님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참 이 선교지에서 내 몸보다도 이 또 고통받는 전지 교인들을 생각하니 내 쉬는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항상 선교사님은 나도 지금 한 발을 이 무덤에 걸쳐 있고 이 산소파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설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보다도 항상 내가 더 소중하게 하는 선교지를 전하는 게 선교사의 숙명이다 봅니다. 라고 좀 뚝뚝뚝뚝뚝 하면서 이제 주위 선교사들이 전부 다 뚝뚝뚝뚝뚝뚝뚝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공감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말을 끊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하시려면 지금 분명히 쉬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쉬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은 6개월 있다 회복을 했는데 또 한 명이 또 초대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선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듣고 제발 좀 하시라는 대로 하세요. 괜히 불순종하시면 피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알았던 내용들을 공감하는 증상이 있으신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단톡방에서는 그분들이 먼저 자기 아팠던 내놓으니까 새로 왔던 선교사님이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2명에서 지금은 이제 50명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것에서 그런 거 아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받는 위로와 중보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했나 이게 뭐 과학적인 에비던스로 일단 만구 제 생각입니다만은 선교사님 중보가 이분들에게 사망자 피부가 안 나오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 지식적인 정서적인 게 있고 실제 코로나 감염에서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인데 제가 생각해도 면역력이 가장 기본은 돌봄과 관심 중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교사님 한 명 한 명의 간증과 자기의 경험을 사용자 경험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단톡방에 오면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래서 어떤 약, 뭐 민간요법으로 어떤 향을 먹고 어떤 차를 먹는 거 맞죠? 교수님 이렇게라도 단톡방에 글을 다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새 선교사님. 그러면 저는 아멘 하고 그냥 하고 그 선교사님의 방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로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선교지 단톡방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묶어주는 경우가 자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알으면서 이런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에 구원을 받았던 게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희들이 필리핀을 처음 갔을 때인데요. 이때 이제 정우규 교수님이 주신 그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휴대폰 기반으로 처음으로 현지인들을 진료도 하고 저희 병원이랑 소통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가 좋았던 이유가 지금 2015년 얘기긴 한데요. 그보다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이 노조랑 파업이 너무 장기간 돼가 1년 이상 대치를 하다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병원이 이제 힘들고 제가 의지했던 많은 멘토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다 병원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했을 때 오늘 그 훈련원이 이제 처음 시작될 때였는데요. 그 훈련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간이 이렇게 또 한 10년 주기로 그런 거 같아요. 제 대학교 3학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그때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이 병원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때는 이제 주니어 스텝 때니까 이 기도해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주신 생각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이 기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뻗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위해서 내리신 게 아니겠는가를 하면서 그때 아프리카도 가고 페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하는 선교운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병원이 다시 한번 부도로 내려앉았을 때 그러면서 선교훈련도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같은 사람들의 모티브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병원이 내일 망했나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초창기 사람들의 마인셋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고 어떤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외국에 하는 것이 어떤 뭐 트랙이 돼야 되는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죠. 그 지역을 향하는 마음 따라서 공부를 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병원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줬었어요. 우리는 봉사로 갔었는데요. 그 순수한 사람들이 우리 병원 직원들 150명, 그래서 이게 13차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간 거겠죠. 우리는 그들한테 봉사로 갔는데 갔던 직원들이 전부 다 변화돼서 다시 병원에 이렇게 지금의 어떤 모퉁이돌이 되게 하는 귀한 것들이 돼서 해외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실제로 필리핀 지역이 산에는 다 요오드가 부족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다 그런 지역이거든요. 요오드 불하면 다 목에 압박성 생기는 지역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요오드는 이미 끝났다. 요오드 디피션시 에어리어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없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소변의 요오드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측정한 기구가 없어가지고요. pH 메타, 이온 메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서 CDC에서 준 거랑 이 레퍼런스랑 비교를 해서 지금 요오드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기구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스트립으로 찍어서 보통 하던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간단한 pH 메타도 만들고 이온 메타도 만들어서 막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소변을 받아서 온갖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실제로 세계보건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지극히 낮은 요오드 부족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임산부들을 보니까 달라져요. 임산부들은 두목이잖아요. 얘가 두목. 그러니까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임신을 해버리면 푹 떨어지는 거예요. 희석이 되니까 빈혈 생기듯이. 그러면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조사해봤더니 진짜 말 없었다. 어웨어니스 부분에서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있었는데 임산부들은 지극히 위험하더라. 임산부들의 요오드 측정 농도는 굉장히 제고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때 돌아가는 길에 WHO 서태평양 본부가 마닐라에 있습니다. 마닐라에 다행히 우리 사무총장이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주로 한국 사람이 임명이 되는데요. 그 사무총장한테 가서 요 사역을 우리가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도 참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임신부들한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도 마치 부인들이 임신하면 엽산 먹듯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서 전응아라든지 미숙아 그리고 지능박약아들이 막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문을 썼었고, 그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인도크리놀로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서 우리 최원식 원장님이 썼던 논문이 피처드 아티클이 됐습니다. 제3세계 가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초음파하고 소변 농도를 이렇게 측정한 예가 없었는데 했다 해서, 이 교수님하고 이제 학장님하고 이 사람들 가서 이제 실제 초음파 사이즈로 재고 소변에서 요도를 측정해서 임산부들한테 요도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요즘에 이제 디지털 헬스가 워낙 발달되니까 이게 이제 디텍터입니다. 여기 요로 애가 안고 있는 디텍터고, 이게 꼭 핸드폰에 있는 DSLR 카메라처럼 아주 얇고 한 700g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 디텍터가 있는데, 이걸 밤에 쉬고 한 5시간 정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들고 간 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어준 거고, 저는 이제 쫄래쫄래 핸드폰 같은 강원을 들고 올라간 건데, 이 마을이 이제 5시간이니까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하겠죠. 부족민들끼리 싸우면 진 사람이 올라가는 마을이잖아요. 이게 루저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아주 소수민족들. 전쟁해가지고 진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 교육이나 모든 혜택에서 다 문제가 되는 지역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랑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노트북에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깔면 바로 판독이 나옵니다. 물론 AI가 하는 판독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호흡기 내과 의사니까 저걸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산위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겸 학교로 쓰이는 건데, 밑에는 이제 학교고 위에는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 사진을 찍다 하니까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나와서 심지어 학교 안 간 애들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족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마을 생기고 의사가 온 적도 없었고, 우리 마을 생기고 디지털 엑스레이를 찍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 디지털 엑스레이를 필리핀에서 찍은 적이 없었다고. 수도 마닐라에서 다 찍는다면서 이 산에서 이번에 세계 최초로 찍는 거라고. 촌장이 대단하다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이 마을 생기고 교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적이 없었는데, 디지털 엑스레이를 찍어준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사가 예배드리고 시작하자 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저기 저설량 엑스레이여서 일반 엑스레이의 3분의 1 광원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서 이렇게 찍으면 오른쪽처럼 실제 병원에서 찍은 것처럼 굉장히 해상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찍어서 애들을 판독해주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엑스레이나 결핵이나 폐렴을 요즘에 코로나도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디지털 엑스레이 사역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저걸 어드바이스 해준 게 이제 공학자들이, 또 배성철 교수님이나 조영준 교수님이 포터블로 뭐 MRI도 찍어야 되고 포터블로 CT도 찍어야 되고 포터블 엑스레이도 말했던 거를 제가 귀담아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디지털 엑스레이가 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걸 들고 제가 처음으로 올라가서 마약이 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요거 찍고 나서 마을 가족 단위로 와서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주고, 학생들은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고 저희는 디지털 엑스레이 찍고 했을 때 상당히 좋았던 걸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들이 페루도 파키스탄이고 저희 요원이 늘간 5개 지역에 아예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들이나 기술들을 다 유니스트나 포스텍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실제 알고리즘도 유니스트와 포스텍에서 제공해 주어서 사람들은 저희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서포트를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은 아무 실체가 없고, 실제 알고리즘 만들어주고 있는 정우기 교수님이나 배 교수님이나 포스텍에서 지금 대부분 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10몇 년 동안 계속 가면서 요도 사역도 할 수도 있었고 디지털 엑스레이 사역도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인공지능에 눈을 뜨게 된 게 뭐 인공지능 산업을 보고 뜬 게 아니라 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산 위에 저 엑스레이 병원을 어떻게 끌고 갈까 생각하다가 이 디지털 기술을
저희들이 도입을 한 거죠. 그 소개해 준 거는 결국 유니스트에 소개해 준 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베트남에 저희 또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다낭에 계신데요. 다낭 산에 다낭 쪽이 전부 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북베트남군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을 때 미군들이 메콩강 뒤에는 게릴라들이 있었고 중간에 다낭에는 엄청난 그또 북베트콩군이 있었죠. 그게 환경오염물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처럼 베트남도 합성선 질환이 억수로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다이옥신이 뿌려졌기 때문에 기능 방해가, 신경 손상, 그리고 갑상선암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스크리닝으로 이제 최영식 원장님 초음파를 들고 60명의 나이 든 어르신들을 모셔서 40대에서 50대 사이였거든요. 60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암이 5명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직 검사를 해서 세포 검사를 현장에서 봐서 진단을 해준 경우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병원에 우리가 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산하에 15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노출됐겠나. 거기 소수민 사역자들이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저거를 진단할 수 있는 뭔가 툴이 있으면 안 되겠나. 우리한테 기도 제목. 마지막 날 가는데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또 이게 저는 또 아는 사람이 다 과학자들이잖아요. 유니스트에 있는 포스트에 있는 교수님들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들고 와가지고 나눈 거죠. 아, 이 갑상선 질환을 볼 수 있는 뭔가 이 세포 검사나 이런 거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교수님 말이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겠다.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저희들한테 제서 그 선교사님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항상 그 말이잖아요. 기도는 해보겠단 말, 안 하겠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교사님도 뭐 제 말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될 것 같지는 않다 했는데 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봅시다 정도는 됐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리아 정보와 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포스트 뉴딜로 그 인공지능 체부암 인공지능 데이터셋 만드는 사업이 60억짜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갑상선암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는 갑상선암이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있는 자궁경부, 폐암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너무 인프라가 떨어진데 지원을 한 걸 보니까 연세대학하고 서울대에서 그 인공지능학회의 영상의학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 그분이 RFP를 만든 과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다, 지원을. 옆에 있는 그 분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추천을 했어요. 저쪽에 이미 내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 하면 관계도 그렇지 않고 좋을 건데 저희들이 한단 말 듣고 굳이 그렇게 해서 저도 저렇게까지 만들어진 RFP를 굳이 내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드롭을 하려고 했는데 성교사님 말한 게 너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한 번 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이런 과제가 나왔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성교사님 교수님 그때 내한테 아멘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너무 저도 싫어서 그래서 택도 안 되는 이 전력차 그리고 선행사업 수준의 실주 기술력차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럼 1000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한 거죠. 근데 저는 그쪽에서 1000명 했는지 모르고 당연히 인공지능이니까 뭐 하려면 물어본 거죠. 배 교수님하고 몇 명 정도 해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나와요. 암만 못해도 빅데이터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돼야 되고 10만 명 이상은 돼야 된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너무 못하니까 저희들이 한 5,000명 할게요라고 지원을 했는데 1000대 5,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RFP를 잘 만들어도 5,000을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놈들 뭐 안 되면 환수시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택도 아니게 저희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암 환자 5,000명, 갑상선 환자 5,000명 이렇게 유방암 환자 해서 말도 안 되는 6개월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서울대는 이미 데이터셋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태깅도 이미 끝난 경우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5,000명하고 10,000명을 서로 비식별화시키고 그걸 태깅을 해야 되고 검수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당연히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 기도를 세게 한 거예요. 고신대학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저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저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데이터셋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AI 허브에 그 세이프티 존에 저희 병원 폐암한 자료랑 갑상선 자료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로. 근데 굉장히 AUC가 잘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에 올라갔을 때 포터블 초음파로 환자들의 갑상선을 댔을 때 딱 스틸 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게 양성이다, 악성이다를 말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AUC가 첫 번째 패시지였는데 0.87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초음파를 대해서도 암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 니아에서 깜짝 놀란 게 저 사람들이 병리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홀 슬라이드 칼자이스 스캐너로 어마어마한 픽셀로 끌어서 패치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해서 요 클러스터가 암이다 아니다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0.904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갑상선 초음파와 암 데이터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이 잘해서 됐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빡세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돕는 사람들이 그냥 도구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실증용 컴퓨터 포터블 울트라 다 베트남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낭병원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래도 현지 의과대학 없이 하면 그건 또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노이 의과대학이랑 손을 잡고 그 산에 있는 150만 명의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갑상선 초음파 사역을 하려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초음파랑 이 세포 검사를 또 멀티모달로 분석하게 되면 그게 또 세계 최초가 되거든요. 그럼 더더욱 알고리즘이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호스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완성시키게 된다면 같은 이 엣지 컴퓨팅이 되는 거죠. 그 노트북 안에 깔아주면 꼭 클라우드로 안 올려도 거기서 바로 컴퓨팅이 되니까 조금 좋은 노트북만 가져가면 충분히 현지에서 디시전이 내려서 저희들한테 이제 컨펌을 했으면 결국 나중에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지만 저 큰 데이터가 클라우드 올리는데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베트남 인프라에서 올린다는 게 힘들거든요. CD를 가지고 나중에 보내주면 교수님들이 컨펌은 하겠지만 현지에서 디시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투자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저희는 저희들대로 하면서 포스텍 도움 받았죠. 이번 유니스트 도움 받았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 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 또한 결국은 150만 명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부터 치면은 어마어마한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는 거라서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에도 이 에이즈로 관련돼서 암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안구종양에 많이 생기고요. 여성들은 치명적인 자궁경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옆에 보이는 여기 이제 표준 자궁경부암 보는 기구거든요. 이게 한 $10,0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스와질랜드에 또 선교사님 한 분 계셔서 조금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와질랜드 가서 보니까 스와질랜드 넘버 1 킬러가 이 자궁경부암이 여성들한테서 에이즈도 많기 때문에 근데 스와질랜드의 표준 자궁경이 저기 한 대에 있는 거예요. 한 대. 그래서 미국에서 도네이션인 게 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많은 100만 명 이상의 스와질랜드 국민이 150만 명이거든요. 딱 좋습니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이래라 하면 다 하고 저래라 하면 다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공기 교수님한테 또 컨설트를 해가지고 이 20만 원짜리 갤럭시 S6, 7, 8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상도 좋은 저거를 그 3D 프린터로 저 꽃가를 만들어 가지고 등산용 장비에 보면 강원 있지 않습니까? 브레시스 그 강원을 이용해서 저거를 다 만드는데 한 2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가지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하고 해상도 비교를 하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가격 대비 더 훨씬 좋고 그러면 스와질랜드 전체 다 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스와질랜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산부인과 에이드 널스 다 부르고 산부인과 의사 5명이 있거든요. 다 불렀더니 그래서 누구도 이걸 찍어서 너희들 SNS처럼 만들 수 있어. 딱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찍어서 헤이 어때? 이거
그게 앞에 있는 요 내용이거든요. This is MIA. 여기서 모바일 인스펙션 오브 아세틱 애시드에서 희한하게 암이라는 것이 화학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보면 잘 모르는 게 여기다가 우리 버거킹 먹을 때 아세틱 애시드 찍어 봤잖아요. 2%. 그 아세틱 애시드를 바르면 그렇게 변합니다, 암이. 그래서 아세토 화이트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화학자가 저걸 100년 전에 발견해서 기록한 적이 있어요. 종양에 식초 바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자궁경부암이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는 말뉴트리션이나 말라리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자궁경부암의 시대로 간다라고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밀레니엄 스트래티지 넘버 원이 여기로 가게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의 그 과학자가 아세토 화이트닝 현상을 보면서 그 한 지역에 WHO 펀딩을 합니다. 표준 팝스미어라고 하는 자궁경부 세포를 보는 표준 검사랑 아세토 화이트닝을 눈으로 보는 거죠. 비주얼 인스펙션 위드 아세틱 애시드를 한번 비교를 하게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 리소스 세팅의 나라로 봐서는 딱 좋은 대규모 임상 결과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10만 명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해줄 테니까 해라 해가지고 10만 명 반을 표준 세포 관찰진 검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5만 명은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본 검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더 우월할 건 아니기 때문에 non-inferiority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non-inferior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뀝니다. 제3세계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서 팝스미어 안 되는 나라는 아세틱 애시드로 눈으로 보는 걸 해라고 가이드라인이 바뀔 정도였죠. 근데 아시겠지만 교수님 나이나 제 나이쯤 되면 맨눈으로 이걸 이렇게 보기가 이미 노안이 생기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나이 든 아프리카에 뭐 시력이 6.0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자 사냥꾼 이런 건 다 6.0이 믿을 수 없는 시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노안이 생기면 이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걸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왕이 한번 이 사실을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리포트를 듣고 한국에서 와서 핸드폰으로 저걸 찍었더니 결과도 바로 내주더라. 옆에 이제 격리 선생님이 가서 팝스미어 결과를 바로 내줬거든요. 340명을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기암이 40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40명을 현지 선교사한테 바로 테이크오버 하도록 해서 바로 수술을 해준 거죠. 조기병이기 때문에. 냉동 시술만 해주면 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서 6명의 고아가, 여자 한 명당 6명의 고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왕국이 확실히 다르대요. 그래,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여자 선생님도 다 오라 그래는. 그래서 여자 선생님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6천 명이래요. 그래서 6천 명 내년에 다 해줄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 모르나? 여기 왕국이라고. 그러면 그 여자 선생님 다음에 여경들 다 오래 그래. 여경이 몇 명입니까? 6만 명이라 그래. 그것도 가능하죠. 여기 왕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뭐 조금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의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IRB보다 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 그 대신 그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대신 데이터는 공유해. 굉장히 영국식 그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는데 피포버 가는 건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영상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는 이거는 공익성이 있고 쉐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해. 우리나라가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정도 약속해 줄 수 있네.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들 전 국민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스톱되어 있는 거였지만,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기에 무슨 교육기관을 만들고 뭔가 센터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서 넘버원 킬러를 보니까 자궁경부암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했더니 그에 대한 답을 정웅기 교수님께서 주신 거죠. 정웅기 교수님이 뭐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유튜브 중계가 되죠. 하여튼 뭐 저희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뭘 물어보면 정웅기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서 저는 정웅기 교수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필리핀 선교사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조차 가다 보니
저희들이 원격 진료라든지 디지털 헬스 쪽으로 굉장히 특히 요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경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화학하시는 교수님들, 뭐 공학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술을 매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 있던 그런 갑상선 문제도 호스텍 교수님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저희들이 그들의 필요들을 의사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선교사님들이 이 산에 있는 사람 100만 명을 두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이 했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보면 내가 돕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설교사가 해놓은 그거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얼굴 봤어도 내가 하지 네 얼굴 봤어도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확 들었지만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얄팍한 임상 기술이 공학이랑 접붙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않았나, 저는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3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축적된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자궁경부암, 갑상선, 폐암이 지금 전 세계 가장 모탈리티 높은 세계암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툴들이나 알고리즘을 제3세계 봉사를 통해서 많이 축적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정해야 될 영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현 정부의 허락하에, 뭐 심지어는 보건국, 그다음에 주정부가 계속적으로 와서 너가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시험만 한다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저희들 이제 부경대 교수님들 그리고 유니스트 포스텍 교수님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굉장히, 왜냐하면 데이터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코퍼레이팅 센터에서 안 올려주면 데이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인프라 가지고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C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데 그쪽만 CD만 보내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올려주니까 그런 생태계도 무시문할 정도로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국산화만 시키면, 그래서 수출입은행에 있는 분들이 저거를 한국 기술로 만들면 저거를 ODA로 다 뿌려줄게, 제대로만 만들면 좀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정도로 유능한 인공지능 사업이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모르는 기업들한테 가면 이 에코시스템을 와 이렇게 PR하지만 여러분한테 좀 솔직히 말하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지막지한 저희들이 여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마만큼 눈물을 많이 쏟았으면 저 같은 임상의사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학자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의료 벼랑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까가 저희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선교사 사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인지 이런 걸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스마트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난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스마트 국민건강 스마트 사업단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야심차게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세 군데 뽑았고 올해 또 2군데 뽑았는데요. 저희들이 실시간 심전도랑 연소혈당계 기반으로 취약층을 모니터링 하겠다 해서 과제를 제안했었습니다. 이게 한 30대 1 정도 됩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들은 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는 안 큰데 사업에 그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이라는 어떤 유명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혁신 과제다라고 해서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과제인데, 저희도 인프라가 없는 병원에서 이거를 지원했던 이유가 선교사님들 어떻게 케어할까, 선교사님들을 이런 실시간 심전도나 혈당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병원에 모니터링하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에 52명의 후원자가 생긴 거죠. 제가 멘토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하겠다고, 그래서 훈련원도 하게 되니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닌 당신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과제가 있어서 이건 지역사회 취약층을 위한 거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거니까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진짜 기도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선교사님들 당뇨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해보겠다 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올린 이유는
그래서 30대 1 정도인데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보면 고위험군 선교사들을 저런 안심센터 모니터링하에서 화성단체와 교회 그리고 저희 병원이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꿈꿔왔는데 저희 병원 기술 같았으면 저희들이 안 했을 건데 제가 오랫동안 유니스트 포스텍이랑 관계를 하다 보니 이 기술력이면 충분히 센싱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부터 지금 굉장히 가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 사람들이 영상 데이터가 아닌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너가 이거 어마어마한 실시간 데이터가 양도 많고 뭘 자르고 붙일지도 모르는 거를 할 수 있겠자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혈당하고 실시간 심전도의 관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뭘 봐야 되겠다는 게 눈이 좀 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뭐 나올 게 있더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당뇨 혈당이 실시간으로 개선되면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심박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오토노믹 너브의 컨덕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당뇨가. 그게 실시간으로 좋아지면서 실시간으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앞으로 굉장한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데이터를 커플링하면 좋겠다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한테 얘기했더니 그 국장님하고 주무관이 이렇게 둘이서 막 농담 떠먹게 하다가 계속 보면서 이게 진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자기들도 이거 잘 되면 좋겠다. 이 관제 시스템을 너희들이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게 된 또 백그라운드가 결국은 유니스트하고 포스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 병원 안에 관제 시설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시간 혈당입니다. 이게요, 이 환자의 매칭된 실시간 심전도고요. 이게 800명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현황판입니다. 저게 심전도에 문제가 생기면 리드가 빠지거나 배터리가 다 되는 경우는 또 다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 생기는 심전도는 저기 불이 반짝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온 환자의 확대를 하면 심전도가 저렇게 체온과 환자가 지금 누워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지난 일주일간의 혈당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거를 여기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패치만 보내는 거죠. 영상에서 붙이세요. 한번 붙여서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만 딱 하면 연소혈당이랑 심전도 패턴을 보면 지금 만성질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정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심 상황센터를 어제 저희가 만들고 나서부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된 게 아니라 또 강조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되면 선교사님들한테 그 패치나 이런 걸 보내는 거죠. 그게 한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 쓸 수가 있습니다. 돌려서 클라우드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나 선교사들은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브레라고 하는 연습했잖아요. 싸게 하면 7만 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들이 다 후원을 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모니터링하면서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그 많은 경쟁률 중에서 우리가 왜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말은 막 되기보다 못하지만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이걸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자 혈당 그거를 다 하고 여기에서 이제 다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클링 시키고 코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자기 먹은 밥 이것만 딱 찍어 올리면 활동량, 그다음에 혈당, 그리고 식단, 운동량까지 다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심전도까지 가미돼서 제일 목숨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뇨하고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선교사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떻게 한 단초가 열린 거죠. 아직까지는 뭐 나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알고리즘도 결국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고
앞으로 유니스트하고 포스트에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유전자 가위 자르듯이 잘라서 그거를 조금 세팅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시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2주 전에 된 따끈따끈한 과제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되게 보면 성교사라는 가로가 눈에 보이시죠? 이제는 제가 문맥이 보시면 스마트 인지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랑 우울증을 얼마만큼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조기 진단해서 조기에 안전하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치매가 생기네, 이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스마트 돌봄을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종합아파트 80세대를 리빙룸 잡아서 실정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AI 스피커 다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타블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줘 하는 음성 인식도 다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다 있어서 환자가 얘기하는 걸 챗봇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다, 우울증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돌보미가 가서 운동을 얼마만큼 하는지, 밥을 얼마만큼 먹는지를 만성 질환 관리도 하면서 우울증하고 인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완전히 이미 저희가 황근전이 얘기했던 그걸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제 인지 정서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 영양 운동까지 그 앞에 있던 그 과제랑 두 개가 약간은 커플링 될 수 있는 과제라서 다행히 같이 만들어서 같이 지원했는데 제가 삼체공공에 딱 쳐는 바람에 친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저랑 이 두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2년 반 동안 하게 돼서 그 친구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이거 선교사 위한 과제니까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우리 정말 잘해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오시게 되면 인지정서 돌봐야 되는 거 결국 우리 몫이다. 우리 병원에 해야 될 몫이다. 그분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도 이번에 내일 드디어 킥오프 미팅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송도에서.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성질환이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킥오프 한 지가 이제 2개월이 지났고 인지정서로 돌볼 수 있는 그것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병원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역량을 끌어올리고 싶은 게 지금 의료 상담 솔루션을 잘 개발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전문화시켜서 선교사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정영준 교수님 하시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랑 저희랑 이 비대면 상담 부분을 특히 유니스트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검진 촬영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엑셀도 찍고 뭐 눈도 보고 안과 한번 일요일날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유니스트랑 이런 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생기도록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달에 지금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에 56개 가구 10원 마을이 생깁니다. 그 마을에는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모든 센서가 다 장착되어 있는 그 마을입니다. 56개 5년 동안 공짜로 쓰고 5년 동안 공짜로 쓰는 대신 모든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 그런 그쵸 괜찮죠? 5년 15억짜리 콘도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거기 나와 있는 가전 사용량이 있잖아요. 가전 사용량, 물 사용량, 먼지 사용량, 그리고 보고 라이프 로그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이런 걸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10개의 혁신 기술을 다 커플링 시킬 수 있도록 서로 스마트홈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셋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 안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10개의 혁신 기술이 다 붙어 있으니까. 교육, 모빌리티, 일렉트리시티, 건강 뭐 이런 데이터를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를 저희가 만지면서 다른 이 헬스케어 데이터랑 가전 데이터랑 어떻게 커플링 시킬 건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실시간 스마트 헬스케어랑 이 56가국을 통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엑서사이즈를 할 건데 저희들이 바라는 건 여기서 제일 좋은 어떤 하나의 여러 데이터 홍수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가를 저희들이 매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되길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한테도 이롭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꼭 성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데이터셋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게 조 교수님하고 저희하고의 숙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짧은 내용 중에서 이게 2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 인지 그리고 실시간 연속 현황,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 특히 요거는 저희들이 거의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만 이거 유니스트랑 컨소시엄으로 하는 행사고요. 이것도 이번에 유니스트에서 상당히 배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연구중심병원 과제가 저희들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년 동안 이런 스마트 헬스 관련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과제를 한 방에 한 이 전례가 저희 병원 역사에 없는데 저는 요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구력이나 내성을 좀 키우셔서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도록 한다는 섭리를 저는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유니스트 기도에서 이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러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감히 부족한 내용들을 조금 나누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에코델타 시티에 들어가고자 하는 병원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스마트 레지던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런 실증 기관들을 내는데 가장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IoT 센서 기반의 스마트 빌리지를 저희들이 500개 이상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구신교단이나 전체 교단에서 선교사 한식 타운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만들어 달라. 그러면 센서는 우리가 다 달아서 귀국하는 은퇴 선교사들은 2년 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원격 디지털 임상시험센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제약회사나 디지털 치료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신약을 고민하는 분들, 어떤 형태를 테스트해보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격 임상센터를 돈을 주고 이 어르신들은 은퇴 선교사들은 여기서 테스팅 받으면서 돈 받고 2년 동안 잘 재활해서 2년 더 이상 살면 싸우니까 당연히 사람인지라 싸울 거니까 사이로 환원시켜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500가정을 그래서 56가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56가구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어떤 최적의 솔루션이 있는지를 잘 개발하면 560가정의 선교사 은퇴 마을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다는 게 저희들이 꿈이고 그게 잘 되어서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여러 스타트업들이 여기 총동원돼서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면 좋겠고 또 선교사님들의 덕을 보면 좋겠고 그 대로를 다국적 회사나 P&G나 존슨앤존슨에서 와서 벌써 노바티스에서 사가고 그런 선순환이 되면 결국은 뭐 여러 기업들이 여기 바로 들어오겠습니까? 유니스트 대학원생들을 고용해서 결국은 그 기업이나 인스티튜트를 만들 것이고 자기들은 또 문화 식민지를 안 만들 거니까 여기 데이터를 충분히 전송해주면서 나오는 걸 공공화시키기 전에 기본적인 건 가져가겠지만 유니스트에 있는 여러 대학원생들이 결국 이 마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한국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제도적으로만 발판을 마련하면 유니스트도 살 수 있고 저희 병원도 살 수 있고 선교사님도 사는 그래서 유니스트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다고 표방은 못하지만 고진대학 보건병원이 저렇게 우기고 저렇게 광신도처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미친 척하고 가면 되니까 그런 좋은 구조를 이 국가 스마트 시티에 꼭 이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꿈이고 저희들 병원의 이사장이나 병원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저희 병원의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제3세계의 진짜 적정 기술의 패키지, 콜 패키지가 다 여기서 테스팅돼서 전 세계의 안녕, 생활이나 생활 그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테스팅 베드가 되게 하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제일 지근에 있는 유니스트 교수님들이 꼭 도와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세계 여러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부족한 비전이지만 이 기도 모임에 와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비전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이 500명 이상이 기도를 하시지만 이 절박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을 유니스트에 있는 교수님들이 흘려주신다면 저희는 임상 테스트 베드로서 저희가 그런 기술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병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병원이 그런 꿈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앞으로도 수요일마다 기도하시겠지만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짜 고용이나 이런 거 같이 하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도 하여튼 문맥도 안 맞게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조 교수님도 그렇고 조 교수님도 그렇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떤 상황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정말 기대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질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롭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에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모임 위해서 먼저 유니스트 모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니스트 모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는 모임으로 세워지도록 가셔야 되나요? 아 그러시구나. 이거 안녕히 가족들이 그러시구나. 다음번에 또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영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모임을 통해 개인과 학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갈 수 있도록 수고임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임을 세워주시고 샘플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어진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존재하심이 있는 모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임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모여지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이 안을 통해서 연결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눠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서로가 만나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내 주시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임을 통해서 개인과 학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소망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향하여 이곳에 보내주신 주의 부르심을 부르시게 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게 하시고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섬겨갈 자를 되게 하시고 그 앞에 머물러 갈 수 있게 하시고 학교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자리로 세워져가고 학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저희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주 안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각 사람과 교회 모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옵소서. 두 번째는 유니스트의 영적, 관계적, 환경적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과 빛으로 캠퍼스가 새로워지고 또 각 선교단체들과 캠퍼스 내 기독교 소모임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의미 있고 즐겁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로 유니스트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과 생명이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영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말라버린 것들에 새로운 생명이 비춰져가며 하나님 어두운 것 가운데 주의 생명이 비춰져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비추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새로워져가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의 땅이 하나님 풍성한 땅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땅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소그룹 모임과 기독교 단체들의 모임들이 하나님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각 선교단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들이 일어나며 함께할 만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으켜 주셔서 같이 주 안에 세워져가며 서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꾸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자리 안에 거하여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수님과 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일하며 하나님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 부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자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심령이 풀어져 가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하나님 새로운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모든 양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관계의 문들 하나님 또 하나님 일하는 것들의 문들 하나님 공부하며 표현하는 분들 만나는 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만나져 가고 회복케 하는 주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 가운데 머물러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때 기도할 때 미스트 비전을 위해서 캠퍼스를 통해 연구되는 미래과학 기술이 복음의 가치를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부산 링코 델타시티의 목표 의료 부분이 리스트와 복병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적이 나눠주신 것처럼 앞으로 2년 동안 56가구의 헬스 데이터를 모으게 될 텐데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고 잘 모두어져서 이후에 또 되어질 선교사님들 정착하는 일과 또 그거에 관련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들이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연구되고 또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 이 땅 안에 연구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신 창조된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하나님 새로운 기술을 알아갈 때 하나님 그걸 통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곤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나님 표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에 누려져가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또 복음을 알리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복의 선을 안에 이루어갈 뿐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생명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쪽에서 모셔서 중간에 그리스도와 복음병원이 함께 준비하며 하나님의 어떤 영적 진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여기까지 온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놀라운 역사하시도록 또 주께서 마음을 드린 자의 간구와 기도를 떠나서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 보여질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2년 동안에 56가구가 그 델타시티 안에서 하나님 데이터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귀한 데이터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 그 데이터에 어떤 자리를 보며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분석하는 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영향들이 하나님 세워져 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서 그 델타시티의 하나님 의료 부분에 선정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준비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형사님들 가운데 유익함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현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유익함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병원의 옥철 교수님을 통해서 주님 지금까지 되어졌던 주의 일하심과 학교 의료 진로의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선한 주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유익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유니스가 함께 일을 놓고 기도하며 주께서 이 일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유니스 셰프를 통해서 주께서 많은 사람들 이 안에 또 예배함으로 나올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부르신 받은 자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또 연구하며 또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저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을 공급해 주신 일에 감사합니다. 시간에 주께 예배드리며 또 주신 것들에는 감사하며 저희가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건강함도 그 마음의 정서의 풍성함도 주님 더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지금 형용과 광고 시간입니다. 미니스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양광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수님 처음 오신 건 아니고 안식년에 오셔서 저희가 환영했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 저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계신 옥철우 교수님께서 오셔서 간증설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강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 모임이 내일 오전에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위해서 종강예배에 위해서 학교 안에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과 또 학교에 알려서 왜 참석하실 분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음 안에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삶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유니스트와 복음병원과 또 제3세계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